네,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윤태구 기자, 김상국 기자, 장슬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요. 알면 돈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도심 속에서 정원 가꾸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 가꾸기라고 하면 또 전문 기자, 이 농촌 아니, 난 전문 기자 전문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 우리는 다 전문 아니니까. 전문 아니에요. 네. 농식품부가 뭐 텃밭 가꾸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부모하고 자식 간의 사이가 엄청 돈독해져 본다는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네. 그걸 왜 냈는지 참. 근데 정원을 가꾸면 아버지랑 그렇죠. 아들이랑 그러니까 텃밭을 가꾸는 거지.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사이가 시간이 뭐, 좀 늘어나니까. 그렇죠. 네. 쌀도 재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웃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네. 자, 이 정원 가꾸기, 텃밭 기능이 있는 뭐 정원도 되고요. 역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대 이집트부터 정원 가꾸기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잘 네. 모르는데 이집트에서는 뭐 시인이나 네, 뭐 저승사자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처음에 정원을 꾸몄다고 한 것이 첫 그 시작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네. 잘 보이려고 신들한테. 신들한테 잘 보이려고 맞아요. 정원 꾸미면은 네. 아 이놈들이 참 고생 많이 했구나 하고 잘 봐준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파로가 신의 아들이었잖아. 네, 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하는 가꾸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좀 저는 그렇게 실용성을 네,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네. 기원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원이? 나는 우리나라 정원은 보여주기 식 아니었나 원래는 처음에. 아, 텃밭과 정원과 지금 약간 의미가 조금씩. 제가 그러게. 아 지금 네. 텃밭이야 정원이야 확실히 안 돼. 아니 제가 그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처음에는 정원으로 시작은 네.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원을 자연을 좀 즐기기 위한 정원을 그러죠. 갖고 시작을 고구려 했고 동명학 때 시작을 그렇죠. 했어. 네, 오. 그때는 그런데- 자연을 그대로 즐기기 위한 정원이었었고 텃밭 기능이 나중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이르게 아시아 영리해. 국가인데도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그래, 했었죠. 인공적으로 네. 꾸몄었죠. 그 중국의 이연이나 이런 데가 그렇죠. 보면은 너무 이게 인공비가. 예쁘긴 한데 이렇게 자연스럽다는 점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럼 그렇죠. 일본의 그 네. 분재만 봐도 알잖아. 분재. 네네네. 걔들은 굉장히 이쁘잖아요. 잘라가지고 네. 응? 쳐가지고 더 이상 네. 못 자라게 자기가 그렇죠. 원하는 모양을 만들려고 얼마나 그렇죠. 그 갖고의 노력을 하는 거야.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지. 근데 그만큼 음. 일본이나 네. 중국은 그래도 정원을 꾸미는 거에 대한 뭐 조경 기술이나 그럼 이런 네. 그게 거는 엄청나게 굉장히 발달이 됐겠네. 됐고 그게 네. 또 돈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200조 가까운 네. 200조의 시장이 지금 정원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얼른 들어가야지 정원 시장으로. 근데 사실상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딱 정원을 꾸미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돈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장세는 땅도 수가 없고. 작은데 장슬기 기자 네. 정도면은 할 수 있어. 500억 원 매출 정도는 뭐 돼야지. 단독주택 하나 얻어놓고 그 안에 정원을 짓고. 그렇죠. 자, 단독주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과 없는 단독주택의 집값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죠. 모 매체에 따르면은 이게 보니까 정원이 있는 집은 전체 집값 시세의 15%에서 16%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는데 네. 정원 그게- 하나로. 네, 정원 하나로. 근데 그것이 없으면 반대로 15%가 떨어진다는 그게 뭐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요즘에 그 좀 뜨고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정원이 같이 나온 타운하우스 같은 그러죠.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네.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겠죠. 네, 장슬기 기자는 알 거야. 아마. 잘 사니까. 몇 개 있을 수도 있고. 네, 몇 개 있을 수도 있어. 비싸죠. 아,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보기 좋은 덕에 먹기도 좋다고 이 음. 예쁘게 가꿔진 정원이 있는 집들이 확실히 사람들의 애호심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오르고요. 저는 육아 전문 기자로서 진짜 네, 아기가 있을 때는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 좋죠. 네, 정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텃밭 같은 경우도 흙도 파먹을 수 있고 좀 그렇죠. 그럴 정도로 그러죠. 꽃도 아무 네. 때나 만지고 네. 근데 사실상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라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저도 네. 사실 이제 저는 쉽지가 않아. 네, 서울의 고향은 맞아요. 아닌데요. 네. 저도 예전에는 이제 아까 또 말씀하셔서 좀 민망하긴 한데 저희도 집에 이제 단독주택이었는데 네. 그 약간 정원이 정원을 있는. 좀 가꿨어요 사실. 네. 네. 부잣집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어렸을 때 같이 네. 이제 꽃도 심고 나무도 어. 심고 이제 과일 네. 나무 같은 것도 직접 해서 예, 따서 직접 심어서 먹기도 예. 하고 네. 집에서 그 정문에서 들어갔는데 차 타고 한 3분 된다 그랬지.
그러지. 가끔 잊어먹기도 하고 집이 어딘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네. 기억들이 정말 좋은데 그럼요.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 사실상 아토피 생기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 공간 자체도 나도 별로 묘기증 그렇죠. 생겼어 서울 와갖고. 무슨 묘기증이라고 이렇게 딱 긁으면 빨갛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자연과 좀 동떨어져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는 흙을 자연 좀 만져보고 흙을 해야 좀 하는- 만져야 이게 네, 사람이 네, 그렇죠. 건강해지. 네. 근데 그러면은 좋아. 서울에서 그런 게 어려우면은 근데 텃밭을 근교에서 꾸미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귀농까지는 전원생활.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런 뭐 전원생활을 귀촌이라고 꿈꾸면서- 그래요. 귀촌. 그래. 귀촌. 귀촌을 꿈꾸면서 이렇게 텃밭을 꾸미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텃밭을 딱 구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렇게 그것이 보기 좋은 그림의 떡이라는 소리가 그거요.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 아 텃밭을 하는 것도요. 아파트 옥상도 함부로 못 꾸며요. 그거는 뭐 그렇지. 맞죠? 음. 그리고 그 뭐야 그거 하려면 어디 허락받아야 되나? 음. 맞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육아 전문 기자라 지금 그 TV에서 하고 있는 네. 그 뭐야 인간의 조건 네, 그 네, 도시농부 편 같은 네. 게 보면은 어느 상가 위에다가 이렇게 텃밭을 꾸며놓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건지 내가 지금 아니면은- 직접 전화해갖고 물어볼까? 전화가 될까? 나 되죠? 안 받아보면 진짜 쪽팔릴 거 아니야. 이 아니, 아니. 방송 중에 괜찮겠어? 내가 중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남태현 그 창조 농식품 정책관이라고 있어요. 네. 음. 예, 예. 제가 지금 한번 연결을 해봐서 전화 네. 찬스인가? 예, 아니 왜냐면 이왕이면 확실하게 얘기해줘야지 기자니까. 예? 그럼 전원이 꺼져 있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끄럽네요. 아, 진짜. 어디 해외에 갔나? 어떡하죠? 지금 청와대 들어갔나?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니 네 번호 뜨자마자 껐을 수도 있어 그냥. 그런가? 제가 다음에 예, 방송을 정확히 아시는 알려서 분이네요. 예, 이런 네. 상황을 위해서 네. 제가 조금 정보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죠. 네. 아 내가 해줘야 되는데. 자, 물론 이 옥상에 텃밭을 꾸미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60%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에 베란다를 이용해서 텃밭을 꾸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 저도 네. 베란다에서 하고 조그맣게 있죠. 하고 네. 있어요. 굉장히 준비물도 간단해요. 뭐 배양토 시중에 팔고 있고요. 시중에 파는 배양토와 일반 흙을 합해서 마련하고 화분 그리고 잘 자라는 상추나 뭐 이런 것들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거는 저는 텃밭이라고 보기가 어려웠고 그냥 네. 관상용 상추 재배 뭐 이런 정도에 그 불과하지 따로 보면 않은 내가- 텃밭이죠. 네. 내가 그런 다음에 느낌이다. 이거를 따로 해올게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농식품부 출입 기자인데 이 정도 정보 내가 안 알려주면은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러게요. 제가 이거 전화 시나리오를 미리 찬스도 쓰고. 드렸었는데 아니 재배하는 네. 그 현장을 한번 가보든가 아니면은 직접 그 아파트 단독주택 네.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잘 기를 수 있는지를 자 아마 정부나 아니면 그 국책연구기관이 농촌진흥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게요. 네. 현장 출동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래도 되죠. 2탄 준비하시는 거네요, 그럼? 그 바로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전원이 잠깐 꺼진 것은 네. 뭔가 큰 회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정원 가꾸기, 텃밭 가꾸기가요, 은퇴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루하죠. 하루 이틀이지. 네. 자, 저희가 그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수명이 늘다 보니까 40년 정도를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그 말 먹고 네. 살 문제를 얘기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먹고 살 문제 하려면은 언제 귀농하는 게 좋으냐고 아까 그러니까 나는 귀농을 우리가 은퇴하고 바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은퇴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정확한 정보도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지자체 홈피 들어가서 뭐 그걸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찾기가 어렵더라고 사실상. 그냥 그렇죠. 일단은 전국적으로 한 2만여 명 가까운 1억 연봉의 그 농업 종사자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있어요. 2만 명 넘게가 1억 이상의 네, 연봉을 2만 명 가깝게. 네. 지금 올해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근데 이 그 1억 원이라는 연봉이 뭐냐면은 다 떼고 다 최하고 우리 실수령 기준으로 1억 받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세후. 네. 네, 그 어디 정도 경제가 농사를 져야 되나? 실제로 다른 매체는 농사를 짓고 있어요. 네. 내가 근데 어디라고는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이 연봉 1억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아, 뭐, 식장 다녀갖고. 대표님.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네. 네. 오, 이거 어려워요. 그렇죠. 1억 받기는. 그것도 또 실수령 기준의 1억이에요. 그럼요. 네.
그거 받을 수 있는 것이 농업 분야예요, 농업 분야. 근데 대부분 농 하면은 뭔 생각해? 다들 벼농사나 오염에 힘들어. 네. 내가 근데 시골까지 가갖고 내가 그런 거 땡볕에서. 해야 돼? 네. 땡볕에서 고생해야 돼? 웃기고 있네. 천만의 말씀이요. 벼농사는 딱 3개월 하는 거예요. 일 년에 그래요? 와, 막 1년에 3개월만 하면 끝나는 농사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 몰랐어요. 3개월에 그 고생하는 것만 봐서 그런 거지. 나머지 안 줘도 돼. 크게만 하면은. 그럼 뭐 하우스 농사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식으로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 것보다 있죠. 짧고 그런 거. 하우스가 있다고 하면은 연중 다 재배가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어떤 작물,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지, 크기는 얼마나 할 것인지. 이게 약 3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답니다. 네. 여기 그 돈은 좀 있는 장슬기 그죠? 기자. 약간 비부인 같은 분이 귀농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거를 추천하면 될까요? 이럴 때? 저는 그 첨단 유리 온실을 지어서 파프리카. 파프리카. 네. 근데 제2의 파프리카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파프리카나 또는 그 아줌마들 잡는 딸기 농사. 딸기. 딸기. 왜냐면 아줌마들 아줌마들 잡는 게 이게 앉아가지고 쪼그셔가지고 딸기 뽑고 하는데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허리 높이까지도 다 높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딸기 농사라든가 아니면 마진율이 높은 작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 유리온실에서만 하면 돼. 그것도 정부에서 보조를 또 해줘요. 보통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해줘요? 80%까지도 해요, 그거. 그래요? 또 융자나 뭐 이런 지원액이 많아요, 의외로. 그 일반 산업에서는 볼 수 없는 지원. 네. 그만큼 안 들어온 게. 자, 뭐 그- 귀농 귀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 정보들을 저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좀 한눈에 볼 수 있으면 그렇죠. 좋겠거든요. 그 기농기촌 그 종합지원센터라고 있어요. 네. 이게 예전에는 여러 군데, 뭐 농진청이나 농식품부나 여러 그 기관에 이게 산지되어 있는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 그 곳이거든요. 네. 이 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 보면 제가 방금 말한 거 그 이상으로 정보가 싹 그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지원 그 뭐 조건이나 지원 이런 금액 전부 다 네.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고 네. 전화해서 다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각 해당 지자체별로 이거를 지그들이 좋다고 우리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게 우리 쪽으로 오라고 다들 이렇게 홍보성으로 이렇게 다 띄워놔요. 네. 다 알려놓고 근데 네. 그게 다 달라.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도 다 보고 네. 예? 그걸 한 번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여기요. 네. 그 해당 전문가하고도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통화도 할 수 있어요. 상담도 가능하고. 상담이 충분히. 가능해요. 네. 상담에서 바로 그 진짜 귀농 기촌으로 이어지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해보죠. 지원센터 한번 연락을 아니 그 해보시겠어요? 지금 지원센터장이 지금 네. 나랑 안 친한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전화 찬스는 그래서- 다 불발입니다. 아니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아니 그 누구한테 해볼까? 지원센터 연락을 하면 귀농 기촌으로 연결이 바로 되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아 귀농 네. 기촌 그 지원센터로 네. 그 홈페이지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일단 다음 기회에. 이것도 대변인하고 그러면 통화를 다음 기회에. 해서 네. 그 대변인님이 네. 그분은 아니 다른 분. 다른 분이죠. 네. 농촌진흥청의 그 종준영 대변인이라고요. 네. 이분이 잘 알려주실 겁니다. 네. 예, 정준영입니다. 아유 잘 계셨죠? 예. 예, 그 괜찮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 그 기농기촌 종합지원센터 예, 거기 그 제가 아시는 분 세 분이 지금 그 기농기촌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예, 지금 전화를 한대요. 예, 예. 전화하면 다 알려주죠. 예, 거기 저 안내 요원들이 있고 기본적인 거 설명해 주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교육도 좀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육은 어느 정도나 받아야 돼요? 원래 기농을 하면은 뭐 거기에 정착하고 자금을 좀 받고 지원받고 하려면은 100시간을 받아야 돼요. 100시간이면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네요. 예. 뭐 하루 7시간, 8시간 받으면 뭐 한 열흘 받으면 되지 뭐. 학교 때도 이렇게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일단 네. 그 기농기촌 종합센터 전화번호 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예. 이제 알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여건에 따라 안내를 해줄 건데 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필요한 거는 혹시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은 네네네네. 그걸 좀 알려줘요. 그러면 현지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그렇죠. 연결된 사람하고 알려주면은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대변인님이 보셨을 때
예. 어떤 작물을 선택하는 게 요즘에는 제일 좋을까요? 그거는 답이 없어. 네, 그렇죠. 답이 없죠. 예. 그래 좀 전에 얘기했잖아.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가 정해지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그 지역에서 그렇죠. 많이 하는 게 지역에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그렇죠. 품목별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거기서 많이 하는 품목이 있을 거고 그러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재배를 하든 가축을 키우든 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쪽에 강점이 있는 거죠. 그 지역에는. 예, 별일 없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술 조금만 드시고요. 예. 아이고 안 주면서 뭐 먹으러 오지도 않으면서. 아유, 먹으러 갈까? 내가 술 못 먹을게. 알겠어. 그래도 뭐 네. 술 안 줄 테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와요. 알았어요. 예, 언제 그래요. 전주 혁신도시 한번 놀러 갈게요. 그래 주십시오. 예. 네, 예. 봤죠? 예. 금방 해결돼요. 한 방에 그냥. 한 방. 나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네, 시스템이 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나는 정확한 정보 아니면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래, 웬만하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셨네요. 아니. 내가 이 정도 돼요. 지금 이렇게 연락을 한 것처럼요. 귀농 귀촌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귀농 귀촌 지원센터죠. 네, 종합지원센터. 여기로 네. 종합지원센터를 연락을 하시면 자세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한 만큼 또 성공을 한다고 하니까요. 연봉 1억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건강도 지키고 또 힐링도 할 수 있는 방법, 도심 속 정원 가꾸기 그리고 귀농 귀촌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윤태고 기자, 김성국 기자, 장슬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